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보면 부동산 등기, 이위 등기 등록이요,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이나 법인 등기 같은 것들은 일정 세율 정해요. 그래서 탄력세율 정할 수 없고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원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원칙 제외되는데, 근데 소유권 보존 이전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니까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항상 안 가지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된다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록은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이럴 때 소유권 보존 등기요. 일단 그 맨 왼쪽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입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다 그래서 과세입준은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을 보니까 특히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버팔로 구두의 짝퉁 구두, 무슨 구두? 보팔. 보존 등기 1,000분의 8입니다. 28이 아니에요. 2.8%가 아니라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0.8%입니다. 그래서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취득세 외운 거에서 세율 외운 거에서 무조건 뒤에 겁니다. 이거 등기비용만 받는 거고 무조건 뒤에 거. 유십, 20. 1,000분의 20, 2%.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산 8, 1,000분의 8, 0.8%. 상산 8, 무독립 8, 1호, 유십, 20, 보 8.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가등기는 둘 다 돼요. 부동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세율 다 똑같죠? 0.2%, 1,000분의 1호 다 똑같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뭐 요역지 가액이 0.2,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는 것들이죠.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 금액이 0.2.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임차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 0.2.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하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 표현한다? 건당 얼마요? 6,000원이요. 건당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하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 건수가 과세에 표현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그래서 작년에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가볍게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토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배웠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배웠죠? 분비, 종루, 별로예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합과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외웠습니다. 표준세율을. 007, 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잖아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우리 분리대상 토지 분비인데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007% 어떤 게 007%입니까? 007 빵24에서 자, 007% 어떤 게 007%예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 빵2%는 어떤 거예요? 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종공사 같은 공사 소유 토지예요. 그래서 기본세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엄청나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빽빽하게 나와 있는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공익적 목적의 냄새가 나는 것들 빵2% 저율 불립니다. 그래서 주택공급용, 산업공급용 토지로서 이런 것들 하여튼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고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죠.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 재산 4%인데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007, 빵24, 비례세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류별로인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누진세율인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역시 당해 시군구 하나 구형된 토지를 합산해서 3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세율 구조 다시 어떻게 본다고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0.2에서 0.4%까지 초과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된다. 무조건 틀려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고. 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025, 0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렇게 했잖아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렇게 했습니다. 025는 일반 건축물이고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또 125세는 025% 표준세율의 5배인데 과미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실성재산 건축물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물 건비인데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하면 주거비례세 이렇게 였습니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은 최저와 최고를 외워야 돼요. 01, 04, 01, 04. 몇 단계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4단계 초과수율이고. 자, 여러 개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동일한 시군구랑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B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이지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장은 4% 고율 세율을 적용하는데 고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 04, 4단계 초과수율이라는 거. 그래서 고주택 4% 세율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별장과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 항공기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0.3%예요. 1,000분의 3, 0.3% 비례세율인데 0.3% 비례세율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죠?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 5%. 1,000분의 50이고요. 그래서 여기 선박 항공기는 제가 뺐지만 선박 항공기 0.3% 비례세율이고 고급 선박은 5%고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종부세 세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군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다. 조성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빵5, 27. 내년에 바뀌지만 올해까지는 빵5, 27, 6단계 초과수율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성상 지역 내 2주택은 빵6, 32. 0.6에서 3.2. 빵6, 32, 6단계 초과수율입니다. 빵6, 32. 그 다음에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요. 양도세 세율입니다. 양도세는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수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질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는데 주택과 저업인 주거는 따로 세율이 적용되고요. 미등기 양도했다 70%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됐다.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40%고요.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 42%인데 사실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6에서 42%가 적용돼요. 그래서 기본세율이라고 해서 과표 크기에 따라 6에 42%가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미만 보유할 때 일반적으로 50%고 자, 비삼용 토지는 근데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하잖아요.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적용돼요. 그러니까 비상용 토지는 1년 미만일 때 예외적으로 또 50%도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50%하고 원래 기본적으로 16에서 52%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업과 대인 둘 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율로 하고요.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였다. 일반적인 경우 6에서 42% 기본 세율에다가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40% 적용되니까 둘 중 또 각각 세율 중에서 큰 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자, 초과 누진세율보다는 뭐 큰 것으로 한다. 단서 조건이에요. 아니면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 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6에서 42%인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 비섬용 토지는 여기다 10% 할증해가지고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꼽표 15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분양권, 조정상 지역 내 분양권은 무조건 50%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 단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고유자가 조정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된다거나 아니면 30세 이상의 무주택자거나 30세 미만 무주택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30세 미만이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무조건 50%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원래 분양권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2% 이걸 적용합니다. 자, 근데 다만 조정상 이거는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조정상 지역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50%고요. 자, 그럼 예외가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고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1년 미등기는 무조건 70%고 1년 미만이다 그러면 40%입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이면 50%잖아요. 근데 주택 조합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애들은 6에서 42%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둘 중 큰 세고로 합니다. 1년 이상 보였을 때는 6에서 42% 7단계 총원수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는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해? 10% 할증하고 16에서 52%.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이면 20% 할증해가지고 26에서 62%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 가시는 3번이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요거 6에서 42% 총원수율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뭐 50%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땐 6%예요. 5억 원 초과분은 42%까지 7단계 초과세율 적용 대상 읽어보시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가필차당 소기과 했더니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 나왔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인데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등기되고 그러면 6에서 42% 적용될 때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 나왔다. 산출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니까 과세표준 그러면 6%니까 얼마? 60만 원. 1,000만 원일 때 세율 6% 중에서 60만 원입니다. 예? 자,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했다 등기되고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때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 원이면 거기다가 1,200만 원 이하는 6%니까 세율 6% 중에서 산출세액 6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양도소득세까지 취득세부터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나오면 틀리다는 거. 근데 국세는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일 때 주소지라는 거. 집값과 분리불하고 국세, 종부세 양도세는 납세지가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거. 세목별 세율 구조예요. 비, 비누, 누, 비누. 그래서 이거 못하면 음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 재산세, 비누, 종부세, 누, 양도세, 비누. 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04번 세목별 겸용주택 비교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겸용주택 판정이 같아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재산세 1동 건물에서 주택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일구 독립하여 구기된 일구 건물은 항상 50%를 기억합니다.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을 갖춘 겸용주택이요.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요. 자, 그래서 비교해서 딱 겸용주택 헷갈리지 말고 양도세랑 재산세들을 비교합니다. 자, 5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우리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법에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럴 때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주인 한 사람한테 거기서 날라오지만 뭐 판단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해서 뭘 판단할 때.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할 때 등등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에 들어봅니다. 종부세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근데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뭘 판단할 때 독립하여 구기된 부분을 각각 독립하여 구기된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걸 비교합니다. 지방세와 국세가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공동소유주택도 우리가 국세에서 공동소유주택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둡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율 적용 시에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동그라미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 1년제 다음의 여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자, 이럴 때는 그 20%에 해당되는 엔드입니다. 이거 20%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이게 3억 원 이하이고, 그러면은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자, 양가로 2번이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종부세에서 원칙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근데 자, 양가로 3번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원칙적으로 갑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요. 다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죠. 올해 2020년 신설 규정이요. 개정세법.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자,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데 이 40%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는데 다만 이렇게 소수지분자도 40% 소유하는 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일 때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면 이렇게 합산하기도 한다는 거. 주택수에 가산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알겠네. 자,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는데 부동산 임대업만 달라요.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다만 일정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07번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답이 딱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쪽집게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해설이 없습니다. 해설이. 그래서 해설을 이거 답을 달아달라고 해설지를 달라고 뭐 직장이나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의를 들을 시간은 없고요. 그냥 이거만 자료만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 해설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여태까지 이제 강의 제가 역사상 이걸 답을 애초에 만든 적이 없어요. 아예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자 해설지를만 보려고 어떻게 그냥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해설지를 만들기도 힘들고 이거 만들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강집은 해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해설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막 미안하게 막 꼭 좀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안하게 서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어떻게 대충 해보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거만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헷갈리는지 질문이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거만 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없어요.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그랬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1번 목적세인 것을 고르면 그랬는데 우리 지방세 조교농 찌찌에서 지방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이 목적세입니다. 부가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런데 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만 목적세고 부가세기도 합니다. 부가세. 도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예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입니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다 특광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특광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모두 고르면 그런데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다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요거 신고납부가 원칙이고요. 신고납부 원칙이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요게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부는 신고납부 원칙이고 특정 부동산부는 보통징수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부 신고납부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진이 그러니까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통징수하고 그래서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품 솜씨가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다르죠. 번수에 따라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방교육세도 이렇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신고납부고요.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재산세 친구니까 보통징수고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소액징수면제 규정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 정도입니다.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는데 이거고. 그래서 기억리을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납세,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특정 부동산분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에요. 재산세 친구,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자원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확히 적어 놓으셔야 돼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세에 병기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2 세목별 종합을 받고 파트 3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지방세에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 취득세부터 또 보도록 하는데, 다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일단 이게 원래 이거는 이제 파이널 이제 우리가 이제 총령이 진짜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하는 이거 마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요. 그래서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3시간 반씩 해서 원래 7시간 정도로 이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정시없이 했을 때 3시간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는 2시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시간 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기를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저는 추석 명절 때 방역 수칙에 철저히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집에만 있은 건 아니고 근처 그 공원은 갔으니까 뭐 집에만 있은 건 아니지만 거의 집에만 있은 거죠. 어디 안 가고 그래서 그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 수칙에 철저히 잘 따라서 지켰는데 어떻든 간에 하여튼 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면서 하여튼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하여튼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 보기 일주일 그때는 전 과목을 이렇게 쭉 돌려봐야 되는데 그럴 때 세법은 이렇게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요 특강집을 보시든 뭐 요약집 같은 것을 단권화된 요약집을 보시든 이렇게 뭔가 이론을 쭉 한번 이렇게 쭉 처음과 끝을 쫙 한번 정독해서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 헷갈렸던 것들, 틀렸던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무사든 뭐든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점검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남기 안 되는 것들은 A4 용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적어 놓거나 아니면 정시간 없으면 사진으로 찍어서라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적어 놨다가 그것은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 아침에 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A4 용지로 미리 적어 놓으셔 가지고 그런 거 딱 아침에 시험 당일날 그런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올해 시험은 어떻든 간에 올해 시험은 1차 과목 같은 거 2차 같은 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1차 과목은 어떻든 간에 계산 문제를 빼놓고 부동산 학개론 같은 거 먼저 풀고 민법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2차 과목에서는 하여튼 중개사법을 하여튼 지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2번에 답이 있어도 딱 찍고 넘어가지 말고 지문 체크해놓고 나머지 지문 다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지문 다 읽어보고 그래서 지문은 5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모자라는 시간은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시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공법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수님 맨날 강의하는 사람들도 낯선 그런 지문이나 낯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맨날 강의만 하고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낯선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모르는 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세법도 운이 없으면 한두 문제는 의의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는 게 낯선 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한 뭐 30% 정도는 내가 잘 모르는 것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르는 게 나오면 빨리빨리 그 60%에 해당되는 똘똘한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당하지 말고 잘 공법 같은 거 특히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빨리빨리 찍고서 거기서 시간 세이브해가지고 공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지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보고 낯설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 잘 보고 잘 찍고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공법에서 시간 세이브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2차 2교시에서는 하여튼 지적, 세법, 등기법 순으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조금 헷갈리게 나올 때는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막 2개 중에 고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적, 세법, 그 다음에 공법을 푸시고 등기법을 푸는 순서로 하시고 세법은 뭐 어떻든 간에 사례 문제 같은 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사례 문제 같은 거 좀 자신 없으면 어떻든 간에 넘겼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든 간에 고른 전략으로 일단 2차, 1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모르는 게 나온 거에 대해서 당황해가지고 망치는 평상시에 공부 잘했는데
꼭 실전에서 망치는 분들은 그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그 새가 스며서 그래요. 그 모르는 문제가 나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막 까매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몇 번씩 읽고 막 그러면서 당황해가지고 막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도 놓치고 막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어떡하네. 모르는 게 나온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는 게 나온 건 당연하고 공법 같은 건 뭐 특히 여러분들이 전혀 못 보던 것도 뭐 그런 것들 뭐 등등해서 모르는 게 나온 게 막 깔려서 나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잘 당황하지 말고 잘 제껴가지고 똘똘한 애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걸 계속 강조드립니다. 모르는 게 나온 게 당연하다. 모르는 문제가 한 30%는 깔려 나올 거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제를 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하면 배운 것으로 똘똘한 거 잘 골라내면 우리가 60%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14페이지 우리 지방세 파트 3 취득세 01 1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형 건축물이요. 사실성자산 제외하고 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앞동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임시건축물 사실성자산 제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거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취득세 대상이 되면 자, O 아니면 X를 여기다 체크하면서 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네? X죠,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 대상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뭐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같은 것들.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것도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는 아까 취득세, 중과세, 1세 몇 주택 보유하고 있냐? 그때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하지만 대상은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요. 디귿번, 어업권, 광업권 같은 것도 대상인데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은 대상입니다. 출원에 의해서 어업권, 광업권을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든요. 근데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 대상입니다. 5. 법령에 의한 회원제 골프이용권. 예? 자,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이용권 대상이 됩니다. 미음번 위탁자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에 병행되는 신탁재산이요. O, X요. 대상이면 O 아니면 X? X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를 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형취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를 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입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죠. 비읍번 골프 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자,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레저 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5. 자, 우리가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의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자, 서울에서 포항 영일만 내려갈 때 토지 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양식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오는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한 리조트사 건설하기 있어. 폐강 사들였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보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스토리. 그 다음에 그리고 소유권 이해 권리도 이런 거 아니라는 것들 잘 보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선박사랑 계장비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 맞습니다. 간주 취득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5. 반드시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었어야 돼요. 하여튼 맞고. 그 다음에 4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포인트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실질과세는 직상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차, 기, 항, 산
얘네들은 뭐예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오, 맞습니다. 차기항소는 원시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원시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차기항소는 승계취득이 한한다. 맞고요, 4번. 5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의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취득, 토지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수용 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안 돼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해야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오, 맞습니다. 자,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를 말하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하여튼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자, 조합원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요거 제외한다고 했는데 누가 납세문제가 돼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하는데 누구? 조합. 그래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냐? 조합이 납세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납세문제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문제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고? 조합원이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자, 그래서 6번 5 맞습니다. 7번 보시니까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문제는 주된 상속자이다. O, X야. X입니다.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문제예요?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주된 상속자로 한다. X입니다. 이거 재산세에서 나오는 거지.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고. 한편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요거 X입니다. 8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예요. 자,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가 포인트예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무상취득으로 바꾼다거나 등등. 자, 그래서 대가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인데 키워드에 제가 굵은 글씨로 다 해놨어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는데 경매장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 이런 거. 자,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역시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대가 입증이 돼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3번 권리전인 행사에 등기 등기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역시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돼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 등기를 요하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X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래서요. 기억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또 이미 상속 증여세 과세 비과세 받았거나 신고경로서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 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바꾸거나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15페이지 9번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의 죄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도 오래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니까 부담부 증여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증여죄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요.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부담부 증여하면서 야, 네가 저 3억 원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러지 않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승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두 개 중에 고르게 뭡니까? 유상으로.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무자로 들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누가? 무상 아니고 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 가로 안에 보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채무액 상당액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는 증여로 취득한 걸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도요. 채무액 상당액.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자, 수등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증여자가 갚을 돈을 수등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익 이외 재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자, 체크하시고 10번입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 얘기해 드렸어요.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자, 협의해서 분할이 됐다가 나중에 형님들이 막내한테 더 주죠? 상속재산 재분할이 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상속계 시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되는 후. 이건 이제 상속 취득한 거예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추가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이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다만 동그라미 2번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요 제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요 때는 뭐예요? 자, 그때는 상속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고, 요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 할 때 그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고 그래서 그런 동생들한테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소주 한잔 하다가 이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상속재산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는데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즉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그때는 이거는 뭐라고요? 그때는 이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11번입니다. 11번 올해 개정이 됐죠? 2020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으로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이때 건축물 건축 수반되지 않고 그냥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자 설치한다. 그랬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토지 소유자예요? 건축물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고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자 건축물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때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 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럴 때는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렇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고요. 그래서 기역번은 토지 소유자, 니은번은 건축물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12번입니다. 신탁법 수행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고 바꿀 수도 있고요.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지 않고요. 자, 13번 간주취득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개장 및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건축물 자,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죠.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자, 그럴 때 가로 안에 비상장법인이어야 되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주식 취득행위가 없는데도 주식 가만히 있었는데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납세의무 없다는 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 시는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는데 주주 1인과 친족관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처음부터 독과점 먹자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니까 납세의무 없다.
자,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보니까 비상장 A법인 갑주주가 법인 설립 시 50%. 자, 설립 시 주식취득은 납세는 없어요. 50%면 과점주주의 아니에요. 아닙니다. 50%는. 그랬다가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10%를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60%가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60% 모두 과세합니다. 그랬다가 15% 추가 취득해서 75%가 됩니다.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과세해요? 증가분만. 그래서 여기서는 15%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75%가 아니라.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얘 1번을 보니까요. 70%,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70%였어요. 그랬다가 60%로 줄었어요. 여전히 과점주입니다. 5% 추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65%, 5%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비율이 70%였다면 취득세 과세되는 지분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냐하면 최고비율 70%보다 65%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식은 증감 변동하니까 최고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 2번을 봅니다. 법인 설립 시 60%였습니다. 10%를 추가 주식에 70%가 됐을 때 몇 프로만 과세한다? 10%만. 왜냐? 설립 시 주식취득은 과세 안 해요. 60%는. 근데 이미 과점주는 돼 있잖아요. 이미 과점주가 돼 있기 때문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해요? 증가분만. 그래서 70%가 아니라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만. 의문점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알아두세요. 그냥 외워두세요. 얘 3번입니다. 과점주였던 자가 자, 주식을 양도해서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70% 과점주가 다시 됐습니다. 60, 40, 70%예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와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60, 40, 70%면 과점주 여수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 60%와 70%를 비교해서 몇 프로? 10%만 과세합니다. 단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래서 얘 4번을 봅니다. 60%였다가 주식 양도에서 40% 과점주 아니게 됐어요. 그랬다가 15% 추가 주식에서 55%예요. 60, 40, 55% 됐습니다. 이때는 과점주 여수대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55%를 비교해요. 증가가 있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0%고요.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얘 5번을 봅니다. 얘 5번은 좀 깊은 내용이어서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라 한번 살짝 볼게요. 60%였다가요, 0%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주라도 보유했었어야지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됐을 때 과점주 여수대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하는 거지. 자, 전부 양도해가지고 0%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70%가 됐을 때는 이때는 60%하고 70%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가지고 70% 전체 과세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주식 취득 과점주주란 뭐냐? 비상장법인이야죠. 코스닥 상장법인 포함해서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이런 거야. 그와 친족관계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식금의 합계액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하면서 그에게 하는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50% 초과 보여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도 지멋대로 못하니까 비상장 법인이 됩니다. 3번 과점주들은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두 개 중에 고르기예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까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있었잖아요. 과점주들도 연대납세무가 있습니다. 있다에 체크합니다. 납세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4번부터 이제 1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잠깐 또 쉬었다가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